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는 식재료인 무는 영양도 풍부한데요. 아밀라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활성화해주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의 흡수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를 고를 때는 잎이 푸르고 단단하면서 잔뿌리가 많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우리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화로 인한 안 질환인 노안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사람의 오감 중 일상생활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눈은 정보를 습득해 처리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오감 중에서 시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약 80% 정도 된다는데요. 이처럼 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지만 신체 중 빠르게 노화가 시작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눈은 혹사당하고 있다는데요. 보통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지만 그 전에 우리 몸 어딘가가 아플 때 흔히 가는 내과에서 노안 질환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과 질환 중에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약을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증상은 없더라도 안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눈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물진 않지만 류마티스 질환이나 또는 자가 면역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눈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안을 치료하기에 앞서 사전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먼저 근시와 난시, 원시의 굴절 이상 여부를 진단하고 동공 크기 및 동공 중심과 시축간 거리 검사, 안압 측정을 모두 시행한다는데요. 이후 각막 모양과 대칭성을 체크하고 나아가 정밀 시력 검사와 백내장 여부, 망막 전이도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 질환을 사전에 확인해 노안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는데요. 이렇듯 정밀 검사로 환자 개개인의 노안 유형을 파악한 다음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노안은 정시형 노안과 원시형 노안, 근시형 노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시형일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노안이 오더라도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것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정시형 노안과 원시형 노안일 경우에는 초기에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볼 시 초점 전환이 늦어지게 되며 조금 더 진행하면 중간거리,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안 교정은 환자의 눈 상태에 따라 비수술적인 방식과 수술적인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는데요. 비수술적인 방식으로는 노안 시력을 교정해주는 돋보기를 사용하거나 다초점 안경을 쓰면서 불편한 상황을 줄여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적인 방식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교정 방법과 렌즈 삽입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있다는데요. 노안 증상이 심하고 백내장이 동반된 60대 이상 환자라면 혼탁한 수용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용체를 삽입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환자만 해도 백내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백내장 치료 없이 노안 교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노안 교정용 렌즈 삽입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안 교정용 렌즈 삽입술은 원거리뿐 아니라 모든 거리의 시력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인공수정체 방식과는 다르게 수정체를 제거하지 않고 보존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렌즈를 제거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노안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노안 교정용 렌즈 삽입술 시에는 눈 앞쪽의 공간이 충분히 넓어야 추후 각막 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눈 앞쪽 전방의 깊이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장비 사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과 같이 시행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선명도 저하와 빛번짐, 눈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수술 후 이러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거라 예측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선명도 저하와 눈부신 빛번짐이 적게 발생하는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스마트폰의 문자를 확인할 때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보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면 노안일 수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 방문해 면밀히 검사를 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노안의 예방은 평소에 항산화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음식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일상생활 속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과 식습관으로 노안을 100%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돋보기 사용이 많이 불편하거나 돋보기 도수가 자주 바뀌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안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기계화,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의 발전은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물류 이송용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현재 우리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전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반도체와 컴퓨터가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로봇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로봇은 자동화된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거나 돕는 기술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혁신적인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이유로 물류 로봇, 배송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패션과 뷰티 이커머스 물류 대행사로 최근에 물류 이송용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인력 채용이 어렵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시연회를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알게 되어서 적극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도입한 자율주행 로봇은 물류센터 오더피킹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자율주행의 편리함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대학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런 로봇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진 않더라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했고,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오더피킹이란 고객의 주문에 맞춰 필요한 물품을 찾은 후 배송처별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물류센터 업무 중 가장 많이 노동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데요. 이 로봇은 이러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적재부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고 최대 10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인프라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로봇들이 넓고 복잡해지면 인프라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 들어갈 때 기존의 물류센터나 작업장에 도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인프라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고, 이 기술을 저희가 끌어올려서 이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문이 들어온 제품에 대한 주문 정보 확인과 피킹 작업을 처리할 로봇으로 배정된 뒤 물품 픽업 순서 등 주문 정보를 인식해 물품 보관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로봇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작업자가 실어야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와 수량을 화면에 띄워 알려주고요.
로봇에 부착된 스캐너를 통해 물품별 바코드를 찍어 주문 정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오피킹률 감소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작업자의 물품 선적 작업이 끝나면 로봇이 최종 물품을 실은 상태로 검수 및 포장 구역으로 향하며 사람의 일을 대신 수행해 준다는데요. 네, 저희 로봇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물건을 가득 실은 상태로 8시간 정도는 내내 움직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는 12시간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고객이 쓰실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또 자기가 배터리가 모자랄 때는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에 가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봇은 라인업이 다양한데요. 60kg까지 실을 수 있는 로봇부터 100kg, 300kg, 500kg, 1톤까지 라인업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QR코드나 비컨 등 인프라가 필요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각종 센서를 통해 안전성도 확보했으며 자동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해 알아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일부분을 대처해 주다 보니까 작업자의 피로도가 줄어서 업무의 집중력이 더 좋아졌고 거기에서 20% 정도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구인난에다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 이제는 사람의 일을 대신 수행해주는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업무를 보길 기대해 봅니다. 반려동물인 강아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하는 질환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양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강아지들이 많이 걸리기 쉬운 유선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반려동물 중 애교가 많고 활동성이 높은 강아지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강아지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보호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인이라면 자신의 반려견이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여러 적신호가 찾아올 수 있다는데요. 털에 윤기가 없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힘들어지며 겉으로 보이는 변화도 다양하지만 소리 없이 찾아와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도 많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에서 마찬가지로 강아지에서도 암, 종대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기도 하는 종양은 몸속이나 피부 표면에 생기는 신생물질로 양성과 악성으로 나뉩니다. 특히 악성 종양은 이상 증식으로 인해 주변으로 침습되기도 하고 다른 장소에 전이되면서 재발을 반복하는 소위 암을 뜻합니다. 강아지 종양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유선 종양과 림프 종양, 비장 종양이 존재한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의 유방암과 같은 유선 종양은 유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강아지 종양의 전체 약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선은 강아지의 배에 위치하고 있고 좌우 5쌍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는데요. 7, 8세 이후에 주로 발생하며 암컷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지만 수컷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선 종양의 경우 발생 원인은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인으로 생깁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선염이나 성호르몬 관련 질환이 의심된다면 빠른 검사를 통해 유선 종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종양이 의심되어 보호자가 강아지와 함께 동물병원에 내원을 하면 1차적으로 문진과 촉진을 통해 유선 종양의 분포와 개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과 초음파, CT 촬영과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암세포의 전이 여부를 체크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체내 이상 소견을 확인한다는데요. 이후 새침 흡인 검사와 조직 검사를 통해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유선 종양의 증상으로는 강아지의 젖꼭지 주변에 다양한 혹이 만져지거나 주변 부위를 만지면 아파하고 또한 임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젖꼭지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 림프절이 붓기도 하고 식욕감퇴,
체중 감소와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종양 부위가 파열되어 출혈과 염증, 그로 인한 빈혈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주요 검사가 끝나면 결과에 맞춰 치료를 진행한다는데요. 아직 다른 주요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종양을 포함하여 넓은 부위를 잘라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종양을 절제하는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종양의 파열로 인한 빈혈까지 발생했다면 응급으로 수혈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데요. 유선종양의 치료는 CT 촬영을 통한 전이평가와 외과적 수술을 진행하게 되므로 마취 전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를 통해 마취 위험도를 철저히 평가한 뒤 실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마취 시위에 음식물이 존재하는 경우 구토가 유발되어 오연성 폐렴을 유발될 수 있으므로 검사하기 8시간 전부터는 금수, 금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선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는데 양성의 경우 대부분 외과적 수술만으로 치료가 되며 주기적으로 추가적인 종양이 발생되지 않는지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악성의 경우 외과적 수술을 한 뒤 항암 또는 방사선 요법을 실시하며 2년 동안 2에서 3개월 간격으로 추가적인 종양 발생 여부 및 내부 장기로의 전이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유선종양을 치료한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유선종양 수술은 절개창과 봉합 부위가 매우 넓은 수술입니다. 대부분 술루 2주째 봉합살을 제거를 하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술부를 핥지 않도록 네칼라를 잘 씌워주시고 또 진통제가 포함된 내복약을 잘 먹여주시면 됩니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만약 내 소중한 반려견에게 유선종양이 나타난다면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에 맞게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하길 바랍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종양과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첫 생리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면 유선종양 발병률이 약 99% 이상 예방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평소에 보호자와 반려견이 교감을 나누며 촉진을 통해 조기에 유선종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중성화를 통해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피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에스테틱 숍에서 관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플라즈마 파장을 이용한 기기를 통해서 피부 관리를 돕는 에스테틱 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는 피부가 쉽게 생기를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나 트러블이 일어나며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와 주근깨도 생기기 쉽다는데요. 이외에도 환절기에 피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주름과 탄력 저하 등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절기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것이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또한 요즘에는 탄력 넘치는 피부로 가꾸기 위해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나 에스테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에스테틱 숍. 이곳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추구하는 뷰티 전문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최정임 대표는 어떻게 해서 에스테틱 숍을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뷰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해줬을 때도 그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매력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틱을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즈마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기기를 도입해서 고객님들의 피부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피부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부관리 업계에서 10년이 넘도록 종사해온 최정임 대표. 편안한 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에스테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샵은 1:1 맞춤 관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 샵을 오실 때마다 고객님들 피부 컨디션과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피부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앞서 고객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데요. 나이와 생활 습관, 그리고 고민되는 부위 등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부를 진단하고 그 정보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칙칙한 피부로 고민이거나 여드름, 흉터 등 다양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플라즈마 파장을 이용한 기기를 사용해 피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사용하는 플라즈마 기기란 무엇일까요? 플라즈마는 흔히 오로라와 번개, 그리고 일상에서는 형광등, 네온사인 등이 있습니다. 대기 속의 이온층으로 존재하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4의 물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기기를 이용해서 저희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미량의 오존으로 피부 표면에 있는 유해균을 제거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기기는 기체가 이온화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하여 늘어진 피부를 케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로 얼굴 리프팅은 물론 주름과 흉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피부관리 기기로 몇 년 전부터 국내에도 도입되어 플라즈마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가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데요. 플라즈마 기기를 이용한 피부 관리 진행 후에는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딱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부위를 세게 문지르거나 땀이 나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자외선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편 최정임 대표는 에스테틱숍 운영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매장 운영 방침과 마케팅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도 전수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니까 요즘에 플라즈마가 되게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정희 원장님께 시술도 여기 받았었는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직접 배우고 싶고 수강을 하러 왔고요.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지고 칙칙해진 피부와 늘어난 모공이 신경 쓰인다면 플라즈마 기기를 이용한 피부 관리를 통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 중인 콜드 플라즈마 기기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데 좀 더 힘쓰며 앞으로 100세 시대의 영노화 실현을 목표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영어는 그저 외국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언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신경을 쓰는 부모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 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통신망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가 간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 한 번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현재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매체로 인해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다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 능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영어학원.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여 실력을 쑥쑥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학원은 2019년에 설립된 영어학원으로 영국 명문대학의 영어 공인 인증시험에 준하는 객관적인 영어 실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영어의 모든 세부 영역인 문법, 어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각 영역의 스킬을 모두 균형 있게 구사할 수 있는 영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명문대학 산하기관의 공식 학습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특히 담임제로 모든 영역을 한 강사가 수업하는 것이 아닌 영역별로 수업을 담당해 각 파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실력 향상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은 현실 영어와는 동떨어진 영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문법과 독해에 한정된 시험용 영어이고 사교육도 문어체인 미국 교과서와 소설 읽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인용 어휘를 초등학생들이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장 구조와 문법에 대한 지식은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급 이상 레벨의 문장 독해력을 배우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영어 공부를 거부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호주 유학 기간에 알배된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독해, 듣기, 말하기, 영작에서 구어체와 문어체 영어 환경을 다양하게 접하고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영어 구사력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한 반의 정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영어로 말하고 쓰면서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한다는데요. 문법은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한글과 다른 문법 규칙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르칩니다. 독해는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우리말과 다른 영어 어순을 내재화하게 하고, 어휘는 원어민들이 특정 상황에서 함께 쓰는 표현을 암기하고 문법에 맞는 명사와 형용사 등을 적용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말하기는 그림 묘사나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결론 도출하기를 통해 논리적인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 글쓰기는 이메일 쓰기부터 에세이 쓰기까지 다양한 포맷의 글쓰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분화된 영어 레벨에 따른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8주마다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Because I think it is dangerous and it is hard. 그리고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그에 맞게 수업 전략을 수립한다는데요. 학생이 잘하는 파트와 약한 파트를 파악하고 우수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학생에게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반대로 약한 파트에 대한 원인과 향상 방법을 알려주며 잘못된 학습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좀 수업을 재밌게 해주시니까 좀 공부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숙제가 많이 없어서 좋고, 그래머,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분야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어는 말하는 이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영어의 어순이 다른 것은 원어민의 생각을 서술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며, 관사, 부정사와 같은 우리말에 없는 문법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양인들의 사고 체계를 가르쳐야 정확하고 빠른 독해가 가능하고 원어민들의 논리 전개 방식을 따르는 영어 에세이 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세이나 발표와 같은 공식적인 어투에 쓰는 표현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의 차이를 알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콩글리시가 아닌 원어민식 영어를 알아야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영어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학원에서 영어의 모든 파트에 대해 탄탄하게 기초를 쌓고 논리적 사고방식과 관습까지 모국어처럼 익히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나이를 불문하고 두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과 같았던 탈모가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면서 이른 나이부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줄기세포 배양액을 기반으로 한 탈모 홈케어 제품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모발이 탈락하는 증상인 탈모. 과거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중년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유해한 환경,
부족한 수면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탈모 증상을 겪고 있는 현대인이 늘고 있다는데요. 탈모가 생기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모 증상을 가리기 위해 무작정 가발이나 모자를 착용하면 오히려 탈모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라는데요. 그렇다면 탈모를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천에 위치한 한 매장. 이곳은 현대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홈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2023년 3월에 설립된 회사로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과 수많은 제약 제품 개발을 담당해온 최경석 박사와 함께 인체줄기세포인 엑소좀을 개발하여 탈모와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곳 매장에서는 고품질의 원료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손쉽게 피부와 두피를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주력 제품 중 하나인 탈모 홈케어는 연고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제약 제품을 개발해온 최경석 박사의 재료 배합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배합률로 탄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에는 피부 재생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줄기세포 고농축 배양액과 피부 탄력성 증가를 돕는 연어 DNA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생체 유사형 펩타이드 5종과 성장인자 9종을 포함한 총 77종의 성분이 첨가되었다는데요. 홈케어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데요. 특히 탈모의 다양한 원인 중 두피 관리 앰플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최적의 두피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유전이나 약물 복용에 의한 탈모 같은 경우 앰플로 해결이 어렵지만 호르몬이나 두피 노화, 영양 부족, 혈액순환 장애라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두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어도 두피의 진피층까지 흡수시키지 못한다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겠죠. 이곳에서 선보인 탈모 홈케어 제품에는 MTS 기기가 들어있다는데요. 이 기기는 미세한 니들이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발생시켜 미세홀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앰플을 두피 깊숙이 침투시켜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 10에서 15분 정도 사용하며 반복해서 많은 자극을 두피에 주어야 좀 더 효과적인 두피 케어가 가능하다는데요. 현대인들의 고민거리인 탈모. 이제는 탈모 홈케어 제품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집에서 편하게 두피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옥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 회사는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탈모와 피부에 고민이 많으셔서 질 좋은 제품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드리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탈모 홈케어 제품의 원리와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탈모에는 중요한 성분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IGF, PDRN, 그리고 인체줄기세포 배양액, 그리고 또 VGFG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이고 녹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모낭이 튼튼하게 하고 혈류를 튼튼하게 해줘서 염증 완화와 같이 회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네, 저희 제품의 경쟁력은요.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을 만들었는데요. 10만 ppm을 함유하였고 또 방부제라든가 다른 첨가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제가 여성 장애인 기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백화점에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수출까지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박람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체줄기세포 미스트라는 상품하고 고농축 크림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선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장은 전체 체중의 0.4%밖에는 되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각종 만성 질환들이 증가하면서 현대인들의 신장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말기 신부전일 때 대표적인 대체 요법인 혈액투석과 투석 시에 필요한 투석용 혈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복막강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위치해 있는데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데요. 만성 신부전증이란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신장에 손상을 입은 후 3개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만성 신부전증 같은 경우 보통 완치가 어려워 치료 또한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혈압을 조절하거나 원인 질환의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이 말기에 접어들었다면 신장 이식이나 투석 같은 대체요법을 통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신장 이식은 대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투석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석 치료는 투석 기계를 활용하는 혈액 투석과 복막을 관을 삽입해 실시하는 복막 투석으로 나뉜다는데요. 그렇다면 환자는 투석 치료를 하기에 앞서 어떤 상담을 받게 될까요? 우선 숨이 차는 증상이 있는지, 식사가 어려울 정도로 구토를 하거나 헛구역질을 하는지, 혹은 손발과 얼굴이 부었는지 살펴본 후 가장 최근에 진행한 피검사 결과도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 후 보호자나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병의 진행 상태, 그리고 치료 방침 계획을 설명한다는데요. 팔의 투석 혈관을 만들기에 앞서서 양측 팔의 혈압을 잽니다. 제일 중요한 동맥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심장에서 팔동맥으로 혈류가 좋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인데요. 만약 양측 팔의 높은 혈압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우선 높은 혈압이 나온 팔에 수술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로 팔의 전반적인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동맥과 정맥 상태 및 수술 부위 결정도 이때 합니다. 혈액 투석은 몸 밖으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투석한 후 이를 여과하여 다시 체내로 넣어주는 것이라는데요. 혈액 투석 시 짧은 시간 동안 혈액을 빼낸 후 여과된 피를 빠르게 몸속으로 넣기 위해 투석 혈관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가혈관과 인조혈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수술 전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팔에 자신의 혈관이 좋은 상태라면 자가혈관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팔의 동맥도 좋아야 하지만 피부 쪽 정맥 상태도 좋아야 합니다. 과거에 다쳤거나 태어날 때부터 팔 혈관이 발달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항암 치료 및 장기 입원 등으로 수액 치료를 위해 팔에 바늘을 많이 삽입한 경우나 자가혈관 투석을 많이 시행한 후 피부 정맥 소실 상태에서는 자가혈관보다 인조혈관을 사용합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투석 혈관 조성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석 혈관을 선택하고 치료 후에도 관리를 꾸준히 하길 바랍니다. 범민선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석 혈관 조성술 시에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전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확인하여 수술 부위를 결정을 하죠. 또한 말초동맥과 정맥의 천자나 도관 삽입 여부, 암이나 심장 동맥 질환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편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마비 반대편 팔의 수술을 고려하죠. 더불어 팔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양측 쇄골 아래 중심점에 협착이 있는지, 아니면 당뇨에 따른 손가락 혈류 상태나 유방암 수술력, 혈액 응고 장애도 고려 대상입니다. 투석 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투석 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초기 증상은 투석 시간이 길어진다랄지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석 혈관 이상의 원인은 혈관이 과도하게 좁아져 혈액이 흐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절개 없이 바로 치료할 수 있는 혈관 내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용 풍선을 혈관에 삽입 후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인데요. 당일 시술, 당일 투석실 복귀, 당일 혈액 투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할까요? 투석 혈관에 염증이 발생된다랄지, 칼슘 침착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또는 손가락에 피가 부족하여 피부 색깔이 변하는 도루 증후군이랄지, 투석 혈관에 피가 과도하게 흘러 심장에 무리가 생기는 심부전이 발생 시에는 부분 마취 또는 신경 마취를 해서 시행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시에는 혈전 제거술과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조혈관을 사용하여 더 좋은 투석혈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투석혈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투석혈관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자가혈관은 5년, 인조혈관은 3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평소에 신경 써 관리한 투석혈관은 20년 이상 사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석혈관을 잘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며 혈관 초음파를 통해 혈관 건강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는 과음과 과식, 흡연 등을 피하고 염분이 낮은 식습관과 함께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잠을 잘 자야 잘 크고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수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유아 수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최슬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유아 수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 성격이 계획적이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성격인데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제 마음대로는 사실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가 수유도 잘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보채고 한마디로 육아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수면 컨설팅이 그 당시에 최초로 도입이 돼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던 상황이었고 해외 이제 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호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서비스였어요. 이 정보를 듣고 저는 바로 수면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느꼈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국내에 진행되고 있던 수면 교육 과정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번 수면에 대해 공부해서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어머님들께 이런 서비스를 알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수면 컨설팅은 어떤 서비스입니까? 영유아 수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아이의 수면 문제로 힘든 상황이 온 가정에서 저희에게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아이의 생활을 1대1로 들여다보고 수면 문제를 찾아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이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부터 컨설팅은 시작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의 하루 일과 중에 아이의 수면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성장 발달 과정에서 배가 고파서 못 자는 건 아닌지 혹은 정서적인 다른 충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각도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마치게 되면은 아이에게 점진적으로 잠드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양육자분께는 아이가 언제 졸린지 이런 타이밍을 읽는 법들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일과를 구성해주면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자고 조금 더 잘 먹고 하는 일과를 구성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수면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세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수면 컨설턴트가 드리는 솔루션을 이행하는 양육자의 의지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면 컨설턴트는 수면의 전문가라서 아이의 수면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를 드리기는 하지만 아이를 직접 이끌어가 주시는 거는 양육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어머니에게 안겨만 잤던 아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아이가 며칠 만에 단숨에 누워서 깨지도 않고 잔다. 이렇게 바뀌는 건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 며칠을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수면 컨설턴트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수면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컨설팅을 할 때 1대1 맞춤 리포트를 제공한다면서요? 네, 1대1 맞춤 레포트를 제공하려면 사실 아이를 옆에서 보는 것만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수면 설문지를 통해서 아이가 낮에는 누구와 어떻게 자는지, 그리고 낮에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개월수 대비한 성장 발달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면 문제가 고민인지 등을 수면 설문지를 통해서 여쭤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기질의 아이인지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기질 분석도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다음에 아이의 수면 설문지를 통해 발견된 수면의 개선점들과 아이의 기질이 고려된 기질 맞춤 수면 교육 방법, 그리고 아이 맞춤 스케줄표, 마지막으로 그때그때 실행하시다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들까지 포함된 것이 저희만의 1대1 맞춤 레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수면과 수유를 기록하는 어플에 있어서 최대 한 달치까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개발법을 좀 개발을 해서 아이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규칙성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표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만의 특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최근에 고객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느낀 점은 임산부 시기 때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내용들인데 인터넷에 너무 많고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모 교실이나 지역자치단체 보건소 같은 곳에서 하는 임산부 신생아 어머님들을 상대로 오프라인 채널로 만나서 강의를 해드리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도움이 많이 됐다, 정말로 좋은 강의였다라는 피드백들을 주셔서 저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운 11월에는 유아교육 관련 박람회에 참석해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강의를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임산부와 아기 어머님들께 이런 영유아 수면 컨설팅을 좀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수면 컨설팅에 대해서 선택은 사실 자유지만 이런 서비스가 있고 내가 고민을 할 수는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께서 육아용품 선택하실 때 제일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내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노력을 덜 들일 수 있는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쩌면 최고의 육아용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벌 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 같은 어두운 색깔의 옷에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흰색 같은 밝은색 옷을 입어주는 것이 좋고요.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은 자제하고 긴 옷을 입어서 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벌집을 건드렸다면 머리를 감싸고 자세를 숙인 후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